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고 야근까지 하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왜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을까요?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기분.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임의 법칙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300년 동안 전 세계의 부를 추적한 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아주 단순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공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공식은 말해줍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자본을 가진 사람의 발끝조차 따라가기 힘든 이유를 말이죠. 오늘 소개할 책은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입니다. 경제학 서적이지만 내용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합니다. 피케티가 발견한 절대 공식, 바로 R이 G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외계어냐고요? R은 자본 수익률,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이고 G는 경제 성장률, 즉 우리의 월급이 오르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3% 올릴 때 부자들의 부동산과 주식은 5%, 10%씩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과거가 미래를 잡아먹는 현상. 이것이 피케티가 경고한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서울 아파트값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벼락거지라고 부르며 자주 하지만 사실 이것은 R이 G보다 크다는 공식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노동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지는 게임을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케티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잔인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역사적으로 상속받은 부가 스스로 일군 부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화가 나시나요? 억울하신가요? 당연합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건 불공평하니까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분노만 한다고 내 통장이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불평등한 시스템을 욕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 시스템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피케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노동자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당신도 R의 영역, 즉 자본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 월급을 받는 사람에서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포지션을 바꿔야만 이 무한 쳇바퀴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장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초기 자본, 즉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인 G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번 돈을 소비재에 쓰느냐 아니면 R을 생성하는 자산에 쓰느냐입니다. 명품 가방은 낡아가지만 우량 주식과 부동산은 시간을 먹고 자라니까요. 자본 수익률 R이 무서운 이유는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눈덩이를 굴려보셨나요? 처음엔 작지만 굴릴수록 엄청난 속도로 커집니다. 자본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휴가를 간 동안에도 자본은 스스로 증식하며 격차를 벌립니다. 우리도 이 눈덩이를 하루라도 빨리 굴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투자는 위험합니다. 원금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피케티의 300년 데이터가 증명하는 건 장기적으로 자본 수익률은 항상 플러스였다는 겁니다. 가장 큰 위험은 투자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만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노동소득은 우리의 체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하죠. 하지만 자본소득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지금 당장 월 10만 원이라도 노동이 아닌 자본이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피케티는 또한 지식과 기술의 확산이 불평등을 줄이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금융 지식을 쌓고 경제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의 자본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건 지도 없이 정글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창한 건물주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주주가 되고 작더라도 내 명의의 자산을 늘려가는 것. 소비를 통제로 시드머니를 확보해 아래 세계로 한 발짝씩 이동하는 것. 이 방향성만 잃지 않는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자본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부의 축적은 시작됩니다. R이 G보다 크다는 법칙을 원망만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그 법칙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돈을 다루는 주인인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명함에서 직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본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 노동의 대가를 자본으로 치환하는 연금술사가 되십시오.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피케티가 보여준 데이터들도 수십 년, 수백 년의 흐름이었습니다. 꾸준함이 정답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경기가 안 좋아도 우상향하는 자본의 힘을 믿고 묵묵히 자산을 모아가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내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넘어서는 순간, 즉 나의 R이 나의 G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다시 새겨봅니다. 첫째, 자본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빠르다. 둘째, 노동소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셋째,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포지션을 이동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10년 뒤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책 21세기 자본은 두꺼운 벽돌책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날카로운 송곳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은 소비를 위해 대기 중인가요? 아니면 투자를 위해 준비 중인가요? 그 작은 차이가 부의 추월 차선에 오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불평등합니다. 하지만 그 불평등을 탓하고만 있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 당장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자본이라는 나무를 심으세요. 그 나무가 자라 여러분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때까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미래의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